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1900년대가 되면서 세계 강국들이 자기의 막 힘을 자랑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힘과 힘이 충돌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강대국이 유럽의 강대국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프로이센.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영국은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 영국, 그다음 프랑스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지금 따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러시아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 오스만 투르크 이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또 뭐 삼국 동맹을 통해서 또 삼국 협상을 통해서 한쪽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한편, 또 한편으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한편. 이게 막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협상을 맺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연합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눈치가 이제 치열하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뭐가 또 발달합니까? 현대식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현대식 무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할 때 못 타고 전쟁했어요. 말 타고 전쟁했어요. 말 타고 전쟁하면서 화살 쏘고 칼로 싸움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요. 말 타고 무슨 말 타고 전쟁합니까? 막 탱크 이런 게 막 현대식 무기가 막 개발이 되면서 서로 이제 전쟁 준비를 나라들마다 열심히 이제 자기의 제국을 더 팽창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불꽃 튀길 일만 남았어요. 성냥 가지고 불만 딱 붙이면 엄청나게 폭발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1914년 6월 28일 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사라예보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라예보 사건. 무슨 사건?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라는 그런 이제 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어떤 뭐 수도라는 곳이 사라예보입니다. 거기서 세르비아 급진주의자 청년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사람이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가 될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를 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총 한 발로 인해서 나라들끼리 맺었던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조약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커다란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 청년 암살 청년이 총 한 방을 쏜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총 한 발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이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의 국가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독일 게르만족이 최고야.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최고야.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프랑크 그 옛날 족의 후예로서 우리가 그 명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러시아는 호시탐탐 이제 유럽을 침략을 해가지고 더 비옥한 땅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러시아 제국을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라들마다 뭘 막대하게 증가를 시켰어요? 군사력을 막대하게 증가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 식민지 쟁탈전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내 편 너 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군사 연맹 이거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일들로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동맹군, 한쪽에서는 연합군 이렇게 양 진영이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몇 달이면 전쟁이 끝나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은 다 뭐 한 달, 두 달, 길어야 6개월이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몇 개월이면 끝나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 근데 무려 몇 년간을 가요? 4년을 가요. 1918년에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됐냐면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 6,5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인구보다 그때는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숫자가 몇 명? 6,5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 1,600만 명. 몇 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6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부상자는 몇 명이냐면 2,100만 명.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이런 사람들이 몇 명? 2,100만 명.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피해는 무려 3,500달러 그 정도로 하게 되어졌고, 또 독가스가 이제 독가스로 사람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탱크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잠수함이 생기는 등 신무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최첨단 신의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도 있어 없어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사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천문학 쓴다고 해요. 천문학. 그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사는 돈만 갖고 만약에 경제를 살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면 이미 그때서 사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기를 또 개발하고 무기를 또 구입하는데 엄청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일들이라. 자, 그래서 1918년에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918년에 뭐가 또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요.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군인들이 또 유럽에 이렇게 투입되면서부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전쟁으로 4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걸려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잘 못 먹으니까. 그리고 맨날 어렵게 사니까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코로나19가 걸려도 우리가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1918년 때는요, 영양실조에다가 면역력까지 없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스페인 독감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 당시 인구의 무려 몇 분의 1이 감염됐는지 아시나요? 3분의 1. 오늘 여기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1이 감염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5억 명이라고. 5억 명. 당시 세계 인구가 15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5억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적어도 5천만 명.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와, 전 세계 인구가 15억인데 5천만 명에서 2억의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1차 세계대전과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지금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19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해가 저는 2020년이라고 봐요. 2020년은 지금의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세계화를 추구하고 지구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탈세계화, 탈도시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20년을 계기로, 그다음에 비대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항상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과
또 1918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가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그동안에 낙관론을 가졌던,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의 마음, 파괴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인생에 재미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공포감, 전쟁의 잔혹함을 경험한 걸로 인해서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비인간성,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환멸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냉소주의가 들어와요. 이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필요 없어. 의구심이 더 많이 듭니다. 공허함이 막 들어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병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원래 젊은이들한테 전쟁을 참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는 영광과 명예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쟁의 영광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죽은 병사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영광과 명예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국가가 말했던 전쟁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명예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대통령이 아니면 황제가 말을 했는데, 죽은 병사들은 그렇게 너네들이 말했던, 국가의 지도자가 말했던 전쟁의 명예와 영광은 다 거짓이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적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이런 낙관주의가 무참히 다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 신화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아마 1차 세계대전은 아마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거야. 여전히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미화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20년도 못 되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어요? 16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천만 명. 그리고 1940년대 후반부터 이 시대가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해요? 냉전 시대. 냉전 시대로 사실 우리나라 1950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6.25 전쟁은요, 그 냉전 시대에 피해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아쉽게도 냉전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냉전 시대에 이 사람이 죽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1억 명이 죽었어요. 냉전 시대, 냉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이 더 점점 낙관론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진보 신화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것이 완전히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회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래서 어려워서 1930년대 뭐가 일어나요? 대공황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참여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러시아 이 군인들이 독일 군들에 의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거의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후퇴해버려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독일이 그 당시에 또 스위스에 망명하고 있었던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그 공산주의자를 러시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세계 최초로 뭐가 생겨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1917년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생겨서 이제 나중에 그 소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때문에? 1차 세계대전 결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길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또 뭐가 발생합니까? 독일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미국 왼수들인 거예요. 왼수들. 내가 힘을 더 키워서 복수하리라.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치욕을 줬지, 나한테 이렇게 불명예를 줬지,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너희들이 그렇게 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줬지,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독일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주의, 국가 사회주의, 어떤 이게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국가 사회주의.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로 가서는 굉장히 이제는 추상적인 거라든가 암울하고 난해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이 등장이 돼서 오늘날 예술을 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암울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점점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는 희망이 사라지고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고 냉소주의와 우울감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 허무주의가 등장하고 그 이후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 일들이 그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